안녕하세요. 금융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신용점수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고 직장이 좋다고 할지라도 신용점수가 낮다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도 기본적으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거나 사업자금 등과 같은 목돈이 필요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신용점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관리 방법과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선 점수가 어떤 기준에 의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나라 개인 신용평가기관은 나이스평가정보와 KCB가 있습니다. 이 두 평가기관에서는 크게 신용거래 형태와 상환이력,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이라는 4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평가 기준별로 어떻게 신용을 관리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항목은 신용거래 형태입니다. 신용평가자는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대출과 카드 실적 전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점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신용카드의 거래 형태는 한도 대비 사용금액의 수준과 할부 거래 비중, 현금 서비스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먼저 한도 대비 사용금액 수준은 신용카드 한도의 50% 이하로 사용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신용카드를 2개 쓰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카드 1개의 한도를 100%까지 쓰기보다는 카드 2개의 한도를 50%씩 나눠서 쓰는 게 신용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만약 사용액을 줄이기가 힘들다면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보시거나 요즘에는 앱으로도 간편하게 한도 상향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이를 통해 카드 한도를 최대한 늘려놓으시는 것이 신용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또한 할부 거래 횟수 및 비중이 높다면 신용점수의 하락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할부보다는 당연히 일시불 거래 비중을 늘리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는 사용 즉시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현재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시라면 상환 즉시 큰 폭의 점수 상승이 가능하니 신용점수 상승을 원하신다면 다른 대출보다도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사에는 결제액 일부를 리월해주는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당장의 연체보다 낫겠지만 보통 금리가 16%가 넘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직접적으로 신용점수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신용거래 형태로는 무엇보다 체크카드 거래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체크카드를 3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점수를 최대 40점까지 상승시킬 수 있어 평소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면 신용점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상환이력인데요. 대출금과 카드 결제액을 연체하지 않고 잘 상환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연체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점수가 내려가기 시작하며 특히 90일 이상 연체 시에는 장기 연체로 분류되어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1, 2일의 초단기 연체는 신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연체는 물론 신용평가사나 타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으나 해당 금융사에 기록이 남게 되어 나중에 한도 산정이나 대출 승인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단기 연체라고 할지라도 해당 금융사에 여러 번 연체 기록이 남았다면 오래 거래한 금융사일지라도 주거래 금융사를 옮기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체를 막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액이나 대출 상환금이 자동이체되는 통장에 잔액이 충분한지 상시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의외로 해외에 나가실 때나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을 때 금융사에서 오는 상환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용거래 기간입니다. 신용거래 기간은 대출과 신용카드의 개설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오랜 기간 연체를 하지 않고 정상 거래를 이어나가는 것만으로도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오래 쓴 신용카드는 가급적 해지하지 마시고 여러 금융사보다는 주거래 금융사 한두 곳을 정해서 신용카드와 대출 거래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신용점수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해당 금융사에서 금리 인하나 장기 고객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평가 항목은 부채 수준입니다. 대출로 발생한 부채의 경우
어느 금융권 대출인지,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예전에는 어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금융권별 차등을 완화하고 대출 금리 중심으로 평가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은 대출일수록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어 대출 발생 시부터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서는 대출을 받으실 때 금리가 저렴한 순인 1금융권부터 2금융권, 3금융권 순으로 받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출의 형태도 금리가 낮은 순인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순으로 받으셔야 신용점수 관리에 유리합니다. 대출을 갚으실 경우에는 거꾸로 금리가 높은 순인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순으로 카드론, 신용대출, 담보대출 순으로 갚으셔야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여기까지 평소 신용점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용평가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의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1,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을 한 번에 받아 한 건의 대출이 있는 것보다 수백만 원씩 쪼개서 여러 건의 대출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에 더 안 좋게 작용하므로 다수의 대출건이 있으신 경우 채무를 3건 이하로 통합하거나 상환하시면 빠른 신용점수 상승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한 이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평가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 앱 등으로도 손쉽게 제출이 가능하며 최장 24개월 납부 실적까지 반영하여 최대 17점까지 점수 상승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만약 개인 예금 저축액이 많다면 예금 잔액 정보를 제출해도 신용평가사에서 여유자금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용점수를 상향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팁인데요. 나이스와 K12 고객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용점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평가기관의 본사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평가기관에 직접 연락할 생각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시면 지금 당장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어떤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지, 최근 신용점수가 떨어진 요인은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여쭤보면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알려줍니다. 마치 전화로 개인별 평가 답안지를 제공해주고 있는 격인데요. 활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손해겠죠. 유선상으로 신용조회를 한다고 해서 신용평점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니 신용관리를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꼭 전화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점수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금융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